네, 그럼 이번 시간은 바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분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네.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오성첨단 소재고요. 매수가는 4,183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성첨단 소재는 마리화나 관련주죠. 전문가님, 오성첨단 소재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예전 그 오성 LST라는 종목에서 이름이 변경됐는데요. 기능성 광학 필름 제조업체고요. 예전에는 주가 흐름이 엄청 좋았죠. 이거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예전에는 이게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억의 종목이죠. 추억의 종목.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100만 원을 갔던 건 아니고요. 이게 중간에 감자를 하고 막 하면서 이게 주가가 예전 주가로 회귀해서 계산을 하면 1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고, 사실 그때 당시 한 3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제 감자를 하고 지금 가격이 그때 가격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100만 원 정도 된다라는 이런 걸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2,500억 정도 되는데 이 종목이 이제 지금 현재 주봉으로 보면 지금 앞전에 상승을 줬죠. 이때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이게 대마 관련 사업으로 조금 약간 부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용 마리화나 대마 이제 그 2018년도부터 그 카이스트하고 같이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죠. 이 대마의 어떤 성분 중에 일부가 그 자폐증이라든지 치매라든지 그 뇌전증, 뭐 이런 신경질환, 진통 이런 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좀 약간 그 부분 의료용으로 개발해서 좀 이 회사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마를 좀 합법화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으면서 대통령 선거할 때 좀 바이든 수혜주로 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 인기가 없어졌죠.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눌리고 있는데 4,183원이면 일단 지금은 팔자리는 좀 아닌데 살자리도 아니었는데 4,183원에서 지금 사신 거고요. 이거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지루해 보여요.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살자리는 아니었죠. 살자리는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매수를 하셨거든요. 아마 이때 살아나는 것 같아서 아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때 살아나는 것 같아서 들어갔고 지금 이제 완전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데요. 지금 일단 이 상황 속에서 뭐 굳이 뭐 손절할 이유도 딱히 없죠. 딱히 없고 그냥 이제 주봉 보고 그냥 이거 장기 투자 되신 거죠. 뭐 강행 투자 되셨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서 좀 21선 내려오고 나서 이 21선 벗겨내고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일단 들고 보유 및 관망 의견 드리고요. 혹시나 중간에 급등 주면 나오자. 예, 중간에 이런 부분에 급등을 언제든지 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급등 주고 또 늘리고 급등 주고 또 늘리고 이 과정이 굉장히 지루해지거든요. 이걸 가는 거를 제가 자연환경 같은 경우도 그냥 갈 수 있다. 이거는 무조건 나중에 간다라는 걸 확신하고 있어도 그걸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중간에 들었다 내렸다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근데 이렇게 불확실한 어떤 종목을 들고 있으면 들었다 내렸다 할 때 굉장히 이제 그 올랐을 때 빨리 매도하지 못하면 이제 내려왔을 때 또 마음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매도 의견 드리고요. 관망하다가 중간에 이제 뭐 급하게 나올 필요는 없지만 중간에 어떤 본전 이상 주는 가격이 나오면 그때는 좀 팔고 나가자.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일단은 보유하시고 관망하시다가 급등할 때 그때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두 번째 질문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비츠로테크고요. 매수가는 12,05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우주항공 관련주죠.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질문자님은 지금 수익권에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이 종목을 대부분 이제 우주항공주로 이제 우주항공 테마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회사 이제 진공 차단기나 뭐 저압 차단기 배전반 전력기기 업체죠. 이 모양 보면 아까 이화공영이랑 비슷하죠. 이거 대북주로 묶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기기 관련 어떤 그런 부분에 묶일 수도 있고요. 세명전기, 선도전기 이런 거 급등할 때도 같이 급등할 수도 있고요. 일단 지금 자리는 괜찮아요. 지금 잘 괜찮고 팔 이후도 없다. 일단 여기서 물량 터지긴 했는데 지금 이 상단 쪽에서 놀고 있거든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이것도 어떤 테마를 탈지 알 수 없어요. 급등하고 누르고 우주항공 예전에 텄을 때 이게 그 테마들이 움직일 때 이 종목은 가지는 못하고 계속 누웠거든요. 일단은 예전에는 이게 우주항공 테마로 크게 시세를 냈던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별로 수혜를 받지 못했어요. 세트레가이하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올라갈 때 별로 이제 뭐에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주항공에 다시 걸려서 올라갈지 아니면 뭐 전력 어떤 그런 관련해서 올라갈지 뭐 원자력 이런 부분에 걸려서 올라갈지 그럼 뭐 광명전기가 사실 원자력 이런 부분에 좀 약간 부각을 받으면서 오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도 좀 약간 들썩일 때 원자력주들이 좀 움직일 때 비츠로테크도 약간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인 적이 있는데
이 이제 업체가 그 예전에 이제 그 소형 위성 발사체 개발에 좀 참여한 적이 있고 또 이제 그 액체 로켓 그 연소기 개발 제작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우주항공 관련 테마주로 포함이 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배전반 이런 걸 만드는 전력 기기 업체거든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조금 지켜보자. 약간 비중은 지금 10%면 높지 않으니까 10% 정도 가지고 유지하면서 지금 수익권이니까 좀 지켜보시면 나중에 수익 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츠로테크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대북주로도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기다려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더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릴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농우바이오고요. 매수가는 13,944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농우바이오 비료 관련주죠. 질문자님 지금 손실권에 계시지만 전문가님이 조금 전에 이슈 말씀하실 때 농업 관련주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농협이 대주주로 있고 이제 씨앗 종자 개발을 하는 이제 회사죠. 이제 뭐 참외를 사서 드시거나 뭐 이렇게 뭐 참외 그 스티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 스티커 이렇게 보시면 거기 농우바이오라고 써 있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일에 이렇게 스티커 붙어 있을 때 밑에 그 종묘 관련된 어떤 그런 그 우리나라 이제 1위 업체고요. 그 농업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거 농업주와 상관없이 그냥 시세를 굉장히 크게 줬던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주하고에 관련해서 이제 시세를 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 한 5년 동안 이 장기 상승 사이클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장기 상승 사이클이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주고 지금 이제 코로나의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까지 털어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지금 큰 추세를 돌리고 있죠. 이게 사실 농업 관련주로 그냥 테마주로 본다라기보다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 매출액 1,000억, 1,200억, 1,300억. 이 회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2,200억짜리인데 기본적으로 그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죠.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씨앗 그냥 농업 관련주, 씨앗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종자 관련주. 그러니까 뭐 경기가 어떻게 되든 별로 매출에 영향이 없죠. 뭐 참외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뭐 고추, 뭐 참외 뭐 이런 것들 뭐 경기 안 좋다고 우리 고추 안 먹진 않죠. 네, 그러니까 경기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고요. 지금 영업이익이 약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영업이익도 크지 않죠. 50억, 30억, 40억인데 약간 눈여겨볼 게 2021년 3월 달에 이미 작년 영업이익을 찍었어요. 매출은 300억 수준으로 굉장히 적은데 영업이익이 작년 영업이익을 이미 찍었죠.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판관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한 400억 정도가 줄었어요. 판관비가 작년에 이제 물론 아직까지는 뭐 작년 그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 4배수로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매출 총이익에서 매출 원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이미 작년도를 찍었는데 영업이익률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매출이 적은데 어떻게 이렇게 그 영업이익이 확 늘었지?라는 부분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8% 정도대에서 18%대로 올랐죠. 18%대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를 사실 정확하게 보려면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자기 자본 이익률도 4%대에서 2배로 늘었어요. 지금 8.2%. 예,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을 한번 보시면 4.3%에서 19배로 늘었거든요. 19배, 4.3배에서. 그러니까 금융 비용도 상당히 줄어들었. 그러니까 매출이 적어도 영업이익은 벌써 3개월 만에 작년치 영업이익을 냈고 그 이유를 보니 영업이익률이 갑자기 크게 상승했고 그리고 그 은행의 금융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자 보상 배율도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회사가 이번 연도에 영업이익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곡물 가격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좀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좀 회사의 기본적인 안전 마진도 좀 있고 하니까 일단은 좀 예전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앞전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좀 기다가 신고가 내고 누르는 이런 요즘에 흔히 있는 패턴이죠. 갈 것처럼 신고가 내고 다시 눌러놓고 다 떨어내고 다시 만들어서 다시 가는 그런 어떤 패턴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관심 갖고 지켜보자. 지금 13,900원 정도여서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높긴 한데 현재가 부근이긴 하니까 일단은 뭐 크게 그렇게 부담되는 어떤 구간대에서 사신 건 아니고요. 일단은 보유하고 조금 긴 텀으로 한번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우바이오에 대해서는 보유하시고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질문자님 꼭 길게 가져가시면서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코콤이고요. 매수가는 9,6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코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부가 해외 도시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스마트홈 전문 기업인 코콤이 수혜주로 부각을 받았는데요. 그 부각을 받았던 날 6월 3일에 20%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질문자님 매수가 확인해 보니까 그 이슈 이후에 따라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그 전에 2019년 5월쯤에 매수하셔서 오래 기다리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코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흔히 아시는 이제 도어폰 이렇게 띵동 누르면 아파트에서 문 열어주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인터폰. 네. 그리고 이제 CCTV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SI 업체고요. 요즘에 이제 그 CCTV가 사실 예전에 영화 감시자들처럼 CCTV가 빽빽하게 막 생기고 있죠. 어린이집에서 막 이렇게 학대하는 막 그런 부분 때문에 의무화가 생기고 버스 같은 경우에도 막 폭력이 일어나서 막 의무화가 생기고 점점 그런 부분의 대책 때문에 CCTV 그 수술실에서 또 막 성형외과 수술실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수술실에도 또 의무화로 붙이고 막 그런 식으로 점점 좀 의무화 추세가 되면서 CCTV 부분이 좀 성장이 기대되긴 하죠. 최근에 올랐던 거는 이재명 이제 대선 그 후보가 그 CCTV 관련해서 어떤 좀 지지하는 발언을 했죠. 그래서 그날 급등을 했어요. 코맥스하고 같이 이제 좀 급등을 했는데요. 재무제표를 보시면 재무제표는 아직까지 그런 성장성이 뭐 눈에 띄게 뭐 부각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죠. 네, 전혀 없고 지금 그냥 매출 영업이익 한 100억대 정도 수준에서 좀 줄고 있어요. 오히려 좀 줄고 있고 매출 같은 경우도 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대신에 재무 비율은 좀 안정적이에요. 유보율이 한 1,300% 정도 되고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 이제 이자 비용이나 어떤 그런 이자 보상 비율은 갑자기 뚝 떨어졌네요. 예, 회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의 추세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영업이익률 0.9%. 예전에 영업이익률들은 뭐 10% 9%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죠. 대선 테마로만 봐야 돼요. 일단 결론은 대선 테마로만. 지금 비중 한 30% 정도 가지고 계신데 일단 이거 기술이 좀 필요하고요. 코맥스랑 같이 보세요. 코맥스. 네, 아직 대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코맥스가 먼저 이제 이렇게 움직이죠. 코맥스가 이렇게 먼저 움직이고 코콤 뒤따라 가는데 코맥스는 이렇게 흐름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주면서 좀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인데 코콤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흐름이죠. 따라가는 흐름. 코콤 2등주예요. 2등주. 비중 30% 비중이 일단 너무 많아요. 비중이 일단 너무 많고 여기서 한 번 더 상승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뭐 그냥 이렇게 뭐 흐지부지 그냥 또 이렇게 뭐 이슈화가 점점 좀 사라지느냐. 이제 아직 대선이 1년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흐지부지 이렇게 하면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의 급등 빠져나올 기회는 분명히 줄 거예요. 9,500원이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9,600원이면 이렇게 멀지 않고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비중 좀 줄여야 된다. 대선주 아까 제가 언급드린 거 있죠. 지금 대선주 계속 언급드리고 있잖아요. 뭐 대북 테마라든지 뭐 아가방 뭐 여러 종류가 있죠.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코콤은 사실 이거는 어떤 중심을 받을 어떤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 관련주, 뭐 취업 관련주, 노인 관련주, 장애인 관련주, 뭐 소방 관련주, 뭐 지하터널 관련주 이런 어떤 것들이 큰 맥락이 있죠. 근데 CCTV 관련주는 이들보다 좀 작은 영역인데 30% 비중 가지고 계시니까 일단 비중 좀 줄이자. 본전 이상 되면 만약에 여기서 상승하는 어떤 부분의 흐름이 나온다면 코맥스가 고점을 넘어갈 확률이 많죠. 코맥스가 넘어갔을 때 같이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같이 흐름이 나오면 좀 일부 떨어내고 비중 한 10% 정도로 낮춘 다음에 끌고 가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코콤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 세세하게 주셨습니다. 최근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 곳이 많아지면서 업황에 대한 전망은 좋지만 지금 대선 테마주로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코맥스랑 함께 흐름을 비교해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본전 이상 시에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따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파크 시스템스고요. 매수가는 14만 3천 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스는 원자 현미경을 개발하고 생산 또 판매까지 하는 나노 계측기기 전문 기업인데요. 원자 현미경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질문자님은 되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앵커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갖고 일단 그 부분은 앵커님이 말씀하신 걸로 대신하고요. 일단 매출의 추이는 이렇게 늘고 있다. 다만 현재 시가총액이 8,500억이에요. 8,500억.
그리고 매출은 8,500억짜리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매출은 사실 증가는 하고 있죠. 400억, 500억, 700억 이렇게 증가는 하고 있죠. 앞전에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매출에 대한 것까지 전부 다 땡겨갖고 지금 주가에 반영을 시켰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높아요. 반도체 전공정 그런 어떤 그 공정관리 시스템 그 부분에서 이제 10나노 이하가 계속 주목을 받고 이제 점점점 작아지는 미세화가 점점 확대해서 수요는 뭐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활용 범위도 이제 좀 점점 넓어지고 있고 반도체 이제 후공정이라든지 디스플레이, 뭐 바이오 연구용까지 전부 이렇게 사용차는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관련된 부품주들이 조금 약간 주가가 부진하죠. 근데 이게 조정이 시작됐어요. 이렇게 올라서 모여 있다가 지금 하단부 횡보권을 깨고 지금 밑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이 조정이 여기서 반등은 다시 나오겠지만 다시 조정으로 가면 반도체가 이제 점점 이제 반도체가 약간 하반기 정도에 그런 네. 어떤 서버라든지 이런 증설 이런 수요가 있어서 그때쯤에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얘기가 있긴 한데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런 흐름들도 다 쉬고 있죠. 근데 조정이 좀 시작되는 모습이라 일단 14만 3천 원, 12만 7,500원인데 중간에 혹시 기회를 줄지 모르겠는데 이게 14만 원 정도의 가격을 주면 일단 3천 원 정도 그 못 오긴 하지만 그 정도 이제 13만 후반, 14만 원 정도 주면 비중 한 절반 정도는 일단 팔고 보자. 팔고. 뭐 이런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 괜찮긴 하지만 조정이 깊었다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깊었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20% 들고 버티기에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역시 반등 주면 한 14만 원 정도 부근에서는 한 절반 정도 자르고 그리고 나서 조정 좀 본 다음에 조금 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주가의 권역이 거래량도 좀 터지면서 이번에 내려왔고 보시면 거래량도 좀 터지면서 내려왔고요. 외국인들이 주로 매도했어요. 주로 매도해서 지금 이 구간을 좀 깼거든요. 지금 깨서 이 깼을 때 여기서 반등 줄 때 못 나오면 이 하락이 깊어질 수 있어요.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그냥 시장에서 이게 좋다 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일단 전체 시가총액, 매출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수급 그리고 이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현재 그 팩트의 모양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갖고 조금 빠져나오려고 일단 먼저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TV 또 카카오TV에서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